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영어 오늘 목소리 조금만 더 크게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분량 조절에 조금 실패했어요. 그래서 약간 이 배부애들이 자료에는 있지만 조금 빠르게 생략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끝나고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메일을 통해서라도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거는 우선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고 그 다음에 한국관광 데이터 랩을 중점적으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를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검색 데이터, 소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도 알아보고 이제 데이터 시각화하는 방법 그리고 그런 자료들에 관해서 한번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API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마이닝이란 무엇인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름부터 광산에서 채굴하는 게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래서 데이터 수집이랑 가끔 혼동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데이터 마이닝은 사실 데이터 수집이랑은 다르고요. 이런 얘기는 사실 굳이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정확히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 전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고 분석하고 시각화하고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과정 자체를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이제 빅데이터에만 머물러 있는 시기는 지났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영감을 얻을지가 중요한 시대인데요.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데이터 유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 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사실 영어로 이제 하면은 더 의미가 와닿을 것 같은데요. 스트럭처드 데이터라고 해요. 이제 규칙성을 충족하면 정제가 완료된 데이터라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하동군의 2018년 외부 방문자 수가 649만 5,325명 이런 식으로 그냥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도록 이미 깔끔하게 정제가 다 완료된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공공 데이터 같은 것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형 데이터는 이제 정형 데이터의 반대인데요. 규칙성이 없고 값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데이터라고 하는데 사실상 빅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차지하는 데이터고 이런 식으로 관광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후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 포스팅, 인스타그램에 게시물 댓글 등등 그런 것들 다 전부 비정형 데이터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수집을 하고 정제를 하고 또 시각화를 해서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하동구는 2021년 1월 달에 캠핑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거를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시각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는 거죠? 네, 한번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한국관광 데이터 랩이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일단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관광 데이터 랩의 메인 페이지인데요. 사실상 이제 관광 데이터는 여기서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한국관광 데이터 랩의 상징인 고래의 소개를 보시면은 취미가 정리정돈이라고 데이터 정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미 정제가 다 완료된 정형 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집을 하고 별도로 또 가공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편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특징으로는 특기가 데이터 분석이에요. 보시면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관광 통계 및 실태 조사, 우리 지역 관광 상황판 이런 식으로 분석 결과를 직접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또 보시면 이렇게 또 시각화 자료까지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가장 초반에 별도로 어려운 스킬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다양한 자료를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확인하고 수집을 할 수가 있어서 맨 처음에 이제 좀 흐름을 잡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플랫폼인데요. 제가 직접 이제 플랫폼으로 한번 알아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일단 그 메인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확인하시려면은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빅데이터 활용 여행 힌트 문서에서 제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들을 몇 개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기초 지자체 방문자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주기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기간도 직접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지역별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정말 원하는 데이터를 굉장히 간단하게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월 단위로 최근 1년 동안에 경남 지역의 외국인 방문자 수를 조회를 할 건데요. 이게 조회 결과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시각화도 다 자료도 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어 이렇게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시각화 방식을 이제 히트맵이라고 하거든요. 보시면은 김해시나 의창구 이렇게 색이 진한 곳들은 방문자 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수가 조금 적어서 색이 약간 옅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는 이 파이 차트를 보시면은 김해시 같은 경우는 방문자 수가 많기는 한데 이제 현지인의 비율이 70%가 넘는 굉장히 많은 외지인의 비율은 30%가 안 되는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하동군을 살펴보시면 외지인의 비율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동군이 그 외부에서 여행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이 비율이 높구나 이런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그 밑에 내려가시면 이렇게 원 데이터를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정말 편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엑셀이나 뭐 PDF나 CSV나 텍스트 파일로 바로 저장도 가능해요. 이게 그냥 누르시면은 바로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또 활용해서 또 시각화를 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플랫폼이에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은 뭐 내비게이션 데이터도 있고요. 지역별 관광지 검색 순위가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 1년 동안에 하동군의 식음료와 숙박 유형을 제외한 관광지들의 뭐 내비게이션으로 어디를 목적지를 검색을 하잖아요. 그 횟수에 대한 이제 순위를 조회를 한 건데요. 1위가 화개장터, 2위가 쌍계사, 3위가 삼성동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가 하동군의 관광지, 대표 관광지 하면은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떠올리고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런 거를 수집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메타데이터라고 있고 또 데이터 해석 시 유의사항 이런 게 있어요. 또 이런 거를 꼭 참고를 또 하셔서 하시면 좋고 약간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 수집 자체가 사실 완전히 딱딱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이런 추세를 보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관광 상황판이라고 여기 이 카테고리에서 들어가시면은 지역 설정을 누르시면 원하시는 지역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상남도 하동군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보시면은 규모는 2고 활동성이 높고 소비성은 평균 이하지만 성장률도 높고 뭐 체류 시간도 숙박 관광객 비율도 평균 이상이다 이런 거를 또 확인하실 수 있고요. 굉장히 자료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사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통계 자료들은 사실 여기서 전부 다 확인하고 또 수집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되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플랫폼입니다. 그 다음으로 는 이제 검색 데이터랑 소셜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혹시 제가 말이 너무 빠른가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검색 데이터 같은 경우는 네이버를 기준으로 알아볼 거라서 네이버 데이터랩과 네이버 광고의 키워드 도구를 활용하는 법을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소셜 데이터는 인스타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해시태그랩이라는 플랫폼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네이버 데이터랩을 먼저 보면은 네이버 검색 데이터를 직접 조회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근데 보시면은 검색어 트렌드, 지역별 관심도, 카드 소비 통계 등 다양한 자료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여기 보시면은
하동 가볼 만한 곳에 대한 검색량이 79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게 79건이 검색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제가 설정한 키워드와 이 조회 기간 내에 가장 높은 검색량을 100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100으로 설정을 해서 정규화를 적용한 상대적인 값이에요. 그래서 그 달에 뭐 하동 가볼 만한 곳이라는 검색어가 정확히 몇 건이 검색이 됐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약간 수치보다는 이런 흐름, 트렌드, 추이를 보는 용으로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른 지역별 관심도 이런 것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참고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되는 플랫폼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네이버 데이터 랩의 메인 페이지인데요. 네이버 데이터 레벨 치면 되나요 지금? 네, 네이버 데이터 랩 치면 바로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가시면 검색어 트렌드라고 여기서 이제 검색 데이터를 조회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동 여행, 하동 가볼 만한 곳, 하동 펜션, 하동 맛집, 하동 카페 이렇게 이 5 검색어의 추이를 월간으로 최근 1년 동안 보고 싶은데요. 또 네이버 데이터 랩의 장점으로는 뭐 모바일별, PC별로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성별에 따라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연령대별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확인한 그 한국관광 데이터 랩보다 좀 더 원하는 데이터를 정밀하게 추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 관광 데이터 랩보다 네이버 데이터 랩의 장점은 좀 더 정밀한 숫자가 나온다. 네네. 그 데이터의 자료 자체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제 데이터 랩은 한국 관광 데이터 랩은 공공 데이터, 이쪽은 검색 데이터이기 때문에 다르긴 하지만 이쪽이 좀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좀 역시 네이버는 다 다르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이버 내에서 검색한 양으로 추출을 하는 거죠. 네네네. 검색으로. 네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설정을 조회를 하시면 이렇게 그래프를 또 제공을 해요. 보면은 하동 가볼 만한 곳이라는 검색어가 일단 전반적으로 제일 인기가 높은 검색어구나 이런 거랑 또 보통 이렇게 12월, 1월 달에 이렇게 수치가 조금 떨어졌다가 그 이후로 쭉 상승하는 그 형태를 보이는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장점이 이것도 바로 엑셀로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고 다만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값이라는 거. 이게 약간 아쉬운 점이긴 한데 네이버에서 절대적인 값을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 통계라고 또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제가 이제 경상남도에 하동군을 설정을 해서 사람들이 어떤 하동군에 대해서 어떤 걸 주로 검색을 했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인기 업종으로 1위가 관광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좀 하동군이 확실히 여행을 목적으로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이 많구나를 체감할 수 있었고요. 보통 다른 지역들은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또 인기 업종인 관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은 하동군의 하위 지역들 중에서 하계면이 꾸준히 1위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동군 하면은 하계장터가 워낙 유명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근데 별도로 데이터를 제공을 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파일 데이터를 제공을 하지는 않고요. 그냥 이렇게 추세를 보고 어떤 데가 인기가 많구나 뭐 주로 파괴면은 그렇다면 어떤 관광지들이 있길래 또 처음에는 어떤 관광지들이 있길래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플랫폼입니다. 저기서 숫자의 의미는 뭔가요? 여기서도 이제 검색량인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값이에요. 정규화를 적용한 값이고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가장 높은 100. 100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정규화를 적용을 한 거고요. 0인 거는 사실 아예 0건이라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검색량이 굉장히 극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파괴면이나 이런 데에 비교를 했을 때 검색량이 매우 적다. 고려도 0이네.
그 다음으로는 네이버 광고 키워드 도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는 연관 키워드를 조회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동 여행이라는 검색어에 대해서 연관 검색어가 어떤 게 있나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플랫폼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또 이게 좋은 장점이 뭐냐면은 아까는 사실 상대적인 값만 볼 수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보시는 것처럼 월간 검색수라고 해서 이렇게 절대적인 검색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절대적이라는 거는 정말 문자 그대로 뭐 오차 없는 절대적인 그런 수치라는 건 아니고요. 정교화를 적용하지 않은 값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관 검색어를 확인할 수 있고, 뭐 검색수 말고도 이렇게 그 키워드별로 월별 검색수 추이도 확인할 수 있고요. 월간 검색수 사용자 통계를 또 성별로도 성별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고, 나이대로 나눠서 또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시각화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아까 그 네이버 데이터랩보다 이 키워드 도구를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이것도 한번 직접 살펴보면은, 네,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근데 네이버 광고라고 치시면은 메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네이버 광고. 네, 보시면은 이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검색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광고를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네. 네, 여기서 또 검색 광고 아이디를 직접 또 따로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네이버로도 그 로그인이 되긴 하는데 저는 그냥 따로 만들었어요.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서. 따로 만들면은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이 메인 페이지가 뜨는데, 여기서 키워드 도구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네,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시는 연관 검색어를 알아보고 싶은 검색어를 입력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한 줄에 하나씩 입력하시라고 최대 5개까지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하동 여행에 대해서 먼저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동 여행의 연관 검색어로 당연히 하동 여행이 맨 첫 번째로 나오겠죠. 아무래도 자기 자신과 연관성이 제일 높을 거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동 펜션, 하동 가볼 만한 곳, 하동 숙소 이런 식으로 연관 검색어가 나오는데 좀 뜬금없는 것들이 나오기도 해요. 보면은 뭐 안동 가볼 만한 곳 이런 거 대체 왜 뜨는가 싶을 수 있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상관성 자체가 검색량 자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상관성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런 거는 몇 개 걸으시면 되고, 이렇게 이런 보면은 맛집이나 카페보다는 펜션, 숙소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야, 모바일로 피시가 압도적인데. 네, 보시면은, 그리고 이렇게 키워드가 있는데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뜹니다. 이 초록색 선이 모바일이고요, 파란색 선이 데스크탑인데 검색량도 그렇고 그 트렌드를 보이는 것도 모바일이 훨씬 압도적이고 굉장히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또 검색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아까 네이버 데이터랩과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검색관이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입니다. 보시면은 또 아까 검색어 데이터도 그렇고 방문자 수도 그렇고 12월이라 1월에 조금 떨어졌다가 이렇게 꾸준히 상승을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내리시면은 월간 검색수 사용자 통계를 뭐 성별별로 나이대별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일단 여성분들의 검색 건수 자체가 훨씬 높고요. 그래서 하동 여행에 여성분들이 좀 더 관심이 많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또 나이대별로 보시면은 30대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20대, 근데 20대 비중도 굉장히 높은 편이죠, 이 정도면은. 왜냐면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비를 할 수 있는 중장년층들이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편인데,
하동여행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들의 관심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다. 그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동 펜션, 하동 가볼 만한 곳 이런 것부터 다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아예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뭐 여러 개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한 줄에 한 개씩 써서 최대 5개까지 한 번에 조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하동 카페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하시면은 하동 맛집과 하동 카페 이런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동 맛집은 조금 더 아까 하동 여행과는 조금 다른 수위를 보이기는 하는데 하동 카페 같은 경우도 하동 카페는 거의 비슷한 형태네요. 독하게.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도 여성분들의 관심이 더 높고 이거는 또 20대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이런 거를 또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거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인스타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해시태그랩이라는 플랫폼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특정 해시태그 관련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는 플랫폼인데요. 태그 월간 추이, 뭐 인기 포스트 반응 평균값 이런 것도 제공을 하는데 사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 연관 태그 트리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원하는 해시태그에 관련해서 연관성이 높은 다른 해시태그들이 이렇게 신경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한 번에 사실 딱 보자마자 어떤 의미인지 알 수도 있고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인스타그램의 특징인데 보시면은 뜬금없이 좀 금양가든 이런 게 나오기는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인스타그램이 사실 맛집 정보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특정 식당이나 뭐 가게 같은 데에서 게시물을 막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좀 뜬금없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거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 특성상 뭐 사람들이 워낙 다양하고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뭐 하계상도 벚꽃 축제, 뭐 하동 숨은 맛집, 뭐 성진강 제철국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맨 처음에 흐름을 잡기에 많은 도움이 되는 플랫폼이고요. 단점은 일부 데이터 수집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뜨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세한 분석까지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는 편이긴 하고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태그 월간 추이라고 해서 이거 어디로 들어가요? 해시태그 앱이라고 치면 바로 나옵니다.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오고요. 보시면은 여기서 태그 월간 추이에서 막대 그래프는 그 달에 포스트 개수를 의미하고 이 선 그래프는 누적 포스트, 이 포스트 개수가 누적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면은 영권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사실 정말 영권이라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고 이것도 이제 임의로 인스타그램에서 직접 제작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이렇게 제작한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누락이 되거나 기록 안 되는 경우가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근데 그거 정도는 약간 좀 비정형 데이터 특성상 어쩔 수가 없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게 있는데 제가 많이 활용하는 건 이 연관 태그 트리고 클릭을 하시면 또 이 해시태그는 어떤 결과인지 이렇게 또 바로 이동이 가능해요. 하동 가볼 만한 것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아실 수 있고 또 연관 태그 탑10이라고 요 연관 태그 트리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10개를 이렇게 또 보여줍니다. 카페 하동, 뭐 하동 숙소, 하동 숨은 맛집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 해시태그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이 해시태그를 통해서 하동 여행 관련 정보를 수집을 할 수가 있겠구나, 알아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인스타그램은 그 API를 조금 바꾸면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자체가 많이 적어져가지고 많은 정보를 얻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경우 정도가 최선이라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크롤링이 불법이어서 하면 안 되거든요. 인스타그램은. 그래가지고 조금 데이터 수집에 난항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각화에서 이제 그래프 유형에 대해서, 유용한 그래프에 대해서 몇 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 막대 그래프 뭐 더 얘기할 게 있나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클래식 이즈 더 베스트라고 굉장히 유용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래프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이나 이렇게 아니면 수평으로 놓인 막대로 2개 이상의 차원을 서로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써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그래프에서는 전국부터 제주 특별자치도까지 총 18개의 차원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서로 값을 비교하기 위해서 만든 차트고요. 한쪽 축에는 비교하기 위한 차원값 이렇게 X축에 지역별, 지자체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축에는 수치값을 이렇게 두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는 2019년 대비 2020년 관광 지출의 감소율인데요. 빨간 점선은 전국 평균 감소율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하동군이 속한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는 관광 지출의 감소율이 그래도 적은 편이다. 그래서 타격이 그래도 조금 덜한 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전부 다 0 이하로, 그러니까 감소율이 관광 지출 자체가 감소하기는 했다. 왜냐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쩔 수가 없는 변화고요. 또 다른 그래프로는 거리별 방문자 분포인데요. 이거는 하동군의 거리별 방문자 분포인데 그 거리상의 이 수치의 증감률을 표현하기 위해서 3차원 그래프로, 3차원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3차원, 2차원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 또 뭐 색깔을 다르게 한다든지, 뭐 점선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실 가장 기본적이지만 활용도가 굉장히 무궁무진한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선그래프가 있는데요. 선그래프는 사실 그 시간에 따른 데이터는 선그래프가 무조건 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연속된 구간 혹은 기간 동안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X축으로 시간을 두고 Y축으로는 이렇게 수치값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또 연도별로 또 선을 또 다르게 해서 하동군의 외부 방문자 수 추이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냈는데요. 보시면은 조금 6월달에 겨울철이나 이럴 때 약간 조금 또 떨어지고 또 3월달이랑 10월은 아니 2020년에만 그렇고 3월달에 또 굉장히 확 상승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보니까 이제 하동군에 벚꽃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또 보면은 여행 관련 키워드 월간 검색량, 아까 보신 그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추출한 데이터로 직접 제작한 그래프인데요. 이런 식으로 약간 시계열 데이터는 사실 이 선그래프로 표현을 하는 게 가장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눈에 확 들어온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트리맵이 있는데요. 측정 값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쓰여 있어요. 보시면은 아까 선그래프와는 다르게 어떤 트렌드나 추이를 보기 위한 거는 아니고요. 이제 이 카테고리별로 얼마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느냐 이런 거를 한눈에 보는데 사용하는 그 시각화 그 차트 유형이고요. 또 뭐 뿐만 아니라 사각형의 크기뿐만이 아니라 뭐 색깔을 이렇게 또 다양하게 구분이 잘 되도록 해주거나 아니면 사각형의 크기에 맞춰서 이 레이블 글씨의 크기도 조금씩 조절을 해줘서 그 시각화의 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잠깐 언급드린 히트맵인데요. 다별량 데이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보시면은 X축은 하동군의 관광지 대표 관광지 10개 아니면 축제도 있고요. 이렇게 총 10개를 이렇게 제가 했고
Y축으로는 이렇게 월간 주기를 최근 1년 동안에 그거를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영역별로 이렇게 지표값이 이렇게 있죠. 저희는 이 특정 영역에 패턴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보시면은 맨 끝에 화개장터 벚꽃 축제를 보시면은 2월, 3월 달에 확 검색량이 상승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트렌드를 보기 위한 히트맵, 데이터 차트 유형인데요. 아직도 긴장이 안 풀렸어요. 숨이 찰 수도 있습니다. 진짜. 어쨌든 천천히 해도 되는데 물 한 번 마시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요. 색상을 연속형 또는 불연속형으로 표현해서 특정 영역의 지표값이 높거나 낮음을 표현한다고 쓰여 있는데 이거는 칸마다 이렇게 경계가 딱 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불연속형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만약에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건 이제 연속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 여기서는 검색량이 높을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검색량이 가장 높은 부분을 가장 진한 색으로 표현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지금 저렇게 시각화는 연구원이 직접 하신 거죠? 데이터가 저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직접 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다. 네. 저걸 찾아보면 높더라고요, 저게. 네,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떤 프로그램으로 했는지 이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각화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엑셀이 있어요. 엑셀은 사실 안 써본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사실 누구나 다 써본 적 있고 쓸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시각화하는데 별도 뭐 다른 설치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원하시는 데이터가 있으면은 시각화시키고 싶은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단축키로 Alt F1 하나만 누르면은 차트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디폴트 값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무조건 막대 그래프로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이제 기타 설정을 하나씩 건드리면서 이렇게 제가 직접 이것도 만든 건데 이렇게 영역 그래프를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타임 차트를 만들 수도 있고 엑셀 차트라고 하면은 엑셀인데 뭐가 많을까 싶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차트를 만들 수 있어서 편하고 또 간편하고 또 마우스 클릭으로 이렇게 몇 번 그냥 클릭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엑셀 자체가 모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접근성도 굉장히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태블로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들 사용하는 시각화 툴인데 이거는 태블로라는 프로그램을 또 따로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태블로도 엑셀처럼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랍식으로 이렇게 데이터 로드하고 또 차트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작이 엄청 어려운 편은 아니고요. 근데 대신에 어쨌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쓰는지 조금 공부가 필요하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써보니까. 근데 이제 그리고 엑셀 차트보다 더 좋은 장점은 차트의 변형이 쉬워요. 예를 들어서 막대 그래프에서 다시 갑자기 원형 그래프로 바꾸는 엑셀 차트는 사실 유형을 바꾸면 기존에 설정했던 게 다 날아가서 완전히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태블로는 그래도 그 변형이 훨씬 쉬운 편이고 또 아까 잠깐 보신 것처럼 보니까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뭐 움직이고 또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태블로의 또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 정적인 그래프가 아니라 저렇게 동적인 차트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점은 별도 설치가 필요하시고 유료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이에요. 네. 한 해에 한화로 100만 원 정도 멤버십이 그 정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데이터 시각화에 굉장히 비중이 중요한 편이 아니면 꼭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다음으로는 파이썬이 있는데요. 파이썬은 정확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이고요.
그 파이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화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트플랫립이나 뭐 C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제가 이거 막대 그래프나 히트맵 같은 기본적인 차트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린 워드 클라우드도 파이썬으로 직접 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잠깐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지도상에 뭐 사진, 뭐 아이콘, 그리고 아니면 투어버스, 뭐 출발 좌표 이런 식으로 레이블 같은 것도 해서 이런 시각화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해요. 왜냐면은 파이썬 자체가 개발자들이 그 라이브러리 자체가 그 개발자들이 계속 만들어요. 계속 만들고 업데이트하고 적용을 하고 개발자들 특징이 자기가 한 거를 좀 계속 공유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라이브러리를 또 설치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 조금만 공부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시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분석을 할 때 파이썬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단점이 있다면은 이거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코드로 다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python.org 이건가요? 사이트가? 아니요. 파이썬은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완전 프로그램을 다운 이렇게 뭐 구매를 하든지 한글처럼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거 보시면은 구매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파이썬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면은 이제 코드를 이렇게 막 쓰는데 그 언어 자체를 사실 파이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시연할 때 네네네.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PI 활용 방안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정말 예시 정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API란 무언가 너무 뭐라고 하는지 사실 저도 이렇게 써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본적인 정의만 이렇게 써놨고요. 그냥 비유를 한번 들어보면은 저희가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메뉴판을 보고 저희가 점원한테 주문을 하잖아요. 이 음식 주세요라고 주문을 하면은 점원이 요리사한테 가서 이 음식, 이 요리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요리사가 또 조리를 해서 점원한테 주면은 점원이 저희한테 이렇게 가져다 주는 식이잖아요. 그게 그 점원 역할을 하는 게 이 API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이 데이터 필요해, 이 데이터 줘라고 그 명세서 그 양식에 맞춰서 요구 리퀘스트를 하면은 데이터를 반환하는 그런 시스템이 API라고 합니다. API는 일단 공공데이터 API를 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제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다양한 공공데이터 API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또 뿐만 아니라 파일 데이터 API 시각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많은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특징이 공공데이터 API는 API마다 인증키가 필요한데 공공데이터 API에 필요한 인증키는 여기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또 따로 이렇게 투어 API라고 사이트를 또 만들어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보시면은 관광 관련 API에 대해서 활용 가이드랑 매뉴얼을 여기서 또 따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URL도 이렇게 요청 URL도 예시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좀 더 그래도 API의 장벽을 좀 많이 낮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같이 이것도 볼게요. 네, 보시면은 투어 API라고 이렇게 이게 메인 페이지고요. 보시면 오픈 API에 오픈 API 가이드라고 있는데 저희가 관광지나 관광지 문화시설 이런 거를 전부 다 사동군에 이런 걸 전부 다 알아보고 싶어요. 검색을 하시면 총 118개가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공공데이터에 등록이 된 화동군의 관광지 목록이 총 118개고 금호산 전문대, 금성 숯불갈비 등등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 보시면 이렇게 요청 URL이 밑에 떠요. 예시가 이렇게 뜨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인증키를 발급을 받고 여기 서비스 키, 이퀄 인증키, 이 인증키 부분에 인증키를 넣으시면은 바로 그 데이터가 나오는데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반환이 됩니다. 이게 API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로드하는데 사실 관광지 목록 118개를 하나씩 검색을 하거나 뭐 추출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번에 1초도 안 걸리거든요. 이거 직접 해보시면은 네, 그렇게 한 번에 딱 긁어 모을 수 있는 게 API의 큰 장점입니다.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제가 118개를 그냥 금방 모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에 활용했던 자료들을 어떻게 제작을 했는지 한 번씩 시연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이것도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둘러봤던 사이트들을 하나씩 가기도 귀찮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코드를 짜가지고 하면은 이거 아까 봤던 네이버 광고의 키워드 도구 API를 활용한 건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총 4분군에 이 많은 관광지들의 검색량을 알아보고 싶어서 그냥 한 번에 알아보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시각화를 거쳐서 보시면은 뭐 화개장터가 검색량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삼성공스타일, 하동쌍계사 이런 식으로 API를 활용하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작업이 되게 많이 걸려요. 대신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래서 계속 검색하고 계속 알아보고 계속 오류가 나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좀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한번 하고 나면 굉장히 편해요. 몇 개 그냥 변수 이름만 몇 개 바꿔주면 되니까. 네, 그래서 API를 활용할 수 있으면은 사실 관광 데이터 수집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다음 아까 그 말씀하신 워드 클라우드는 어떻게 제작을 하느냐 말씀을 하셔가지고 마지막으로 그 시연을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거는 또 이거는 API는 아니고요. 크롤링 기법 중에 하나인데 셀레니움이라고 동적 크롤링이에요. 지금 이건 뭐냐면은 제가 설정한 기간에 따라서 한국 여행이라는 검색 결과에 지금 이 URL 너무 빨리 가서 이것들을 URL들을 하나씩 다 저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장을 한 다음에 그 URL마다 또 하나씩 접속을 해서 그 본문의 데이터를 전부 긁어가지고 제가 따로 저장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하동 여행이라는 걸 블로그에 검색을 하신 거고 네. 그렇게 단어 워딩이 되는 것들 지금 다 검색해서 어떤 공간에 지금 인터페이스에 지금 저장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제 메모리에 지금 다 저장이 되고 있어요. 보시면은 코드를 잠깐 보시면은 이게 API로 코드를 지금 다 짤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근데 이제 API는 이 크롤링은 사실 굉장히 근데 이것도 사실 배우면은 한 번 진짜 바짝 배우면은 계속 써먹을 수가 있어요. 한번 바짝 배우면 저도 한 번 배웠거든요. 진짜 아니요. 자, 근데 그 한 번을 이제 한 2주, 3주간 배웠어요. 이제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에 URL 리스트라는 곳에 제가 지금 이 블로그 이 주소 있죠? 그거를 지금 다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페이지마다 돌면서 그 다음에 또 컨텐트 리스트라는 데에 본문을 저장을 하는 함수고 뭐 또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하고 또 형태소 추출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워드 클라우드가 나오도록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를 하려면 무조건 API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이거는 API는 아니고요. 근데 이 크롤링 기술이 있기는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네이버 블로그 본문을 상대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고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따로 뭐 사이트나 이런 플랫폼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직접 하셔야 돼요. 그럼 다 쩐 거죠. 대표님이 발표했던 자료 중에 네. 아까 워드 클라우딩을 하셔서 네. 이때 보면 자료 출처가 네이버 블로그를 이제 검색했는 양이다라고 나왔던데 네. 그럼 이렇게 API를 돌려서 그 결과값이 나왔다는 거죠. 따로 어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코드를 이렇게 짜가지고
이거는 저걸 딱 배우겠네. 시간이 오래. 음. 한 지자체 데이터를 제출하는데 한 일주일. 저렇게 해서 지금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게. 계속 돌아가는데요. 이 2,000건 정도면은 사실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제가 화동군 같은 경우에는 좀 자료를 많이 요청을 하셔서 2018년부터 쭉 긁었거든요. 모든 블로그 본문을 긁었는데 3시간이 좀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렇게 캡처해내는데. 네네, 본문을 다 저장하는데 2018년부터 2021년 10월까지니까 3년하고 10개월간의 본문을 3시간도 안 걸려서 사실 크롤링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니까 굉장히 편하죠. 이런 자동화 프로그램이. 네. 과학 한 분도 저렇게 불러리는. 제가 다른 건 다 거의 다 찾았는데 이거 데이터 주신 거 보고 네. 어디서 찾는데 이게 안 나오. 이게 단 데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암만 찾아봐도 안 나오길래 이거 오늘 물어봐야겠다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이게 API라는 게 있어서 이거 배워야겠다. 아니요, 이거는 API가 아니에요. 네. API는 그 아까 보셨던 공공 데이터 API나 네이버 검색 광고 API 같은 거인데요. 이거는 API가 따로 없어서 그냥 제가 아예 코드를 짠 거예요. 네네. 지금은 URL 리스트에 저장된 URL을 하나씩 접속을 하면서 본문을 다 긁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옛날에 왜 진태가 그 검색어 누르기도 기계 돌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맥락인 거죠. 네, 저 이렇게 또 질문을 하셔가지고 코드를 주실 수는 없죠. 아니 이거를 아까 잠깐 이게 바짝 배웠다 2주 동안. 네. 이게 한 몇 시간 동안 바짝 배우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루에? 근데 저는 그 전에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또 따로 이해를 하셨어? 공부를 했어요. 전공이 이런 쪽이시는. 저는 전공은 응용통계학과 전공인데요. 거기서도 조금 배우기는 해요. 왜냐면 지금 통계학과생들은 사실 데이터 분석 이쪽이 기본 코드를 알아야 된다. 그 코딩. 코딩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뭔가 좀 핵심적인 비정형 데이터를 진짜 모으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코딩이 아무래도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코딩을 알아야 된다. 네, 코딩은 하죠. 파이썬이 그래도 상품이나 이제 가격 비교 전부 크롤링이 기본. 네, 사실 관광 데이터는 다 이런 데이터들이 메인이라 가지고 네, 조금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요. 이 파이썬이 근데 요새 사실 제일 많이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고 그나마 제일 쉬운 편이에요. 저도 파이썬 말고 아무것도 못해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쉬운 편이고 이게 처음에는 뭐 무슨 소린가 할 수도 있는데 몇 번 배우고 나면은 직접 해보고 나면은 조금 이해가 가는 그런 식입니다. 네. 이제 궁금하실까봐 한번 시연을 해드렸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